예, 안녕하세요. 경기선 공유제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다소 조금은 낯선 내용일 겁니다. 서울시가 시민민주주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듭니다. 아니 위원회 많지 않냐? 맞습니다. 서울시에도 이미 수백 개의 그 위원회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좀 특색이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삼선 공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기존의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는 뭐냐? 현재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은 서울시로 놓고 보면은 이제 시민옴부즈만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즉, 그 각각의 감사위원회 혹은 시민옴부즈만이 독립적인 기관처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합의를 통해서 내는 행정기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처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사업을 만들고 기획을 하는 것이 행정이고, 그리고 이것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하는 것이 의회이고, 그리고 이것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그 사후에 어떤 의견을 냈던 이런 과정에서 벗어나서 서울시, 시의회, 시민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한데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전대미문의 행정 실험이 될 텐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기대와 그 다음에 우려가 이제 교체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이제 시민민주주의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통과된 조례가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를 많이 갖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민민주주의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위원들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4가지 정도의 자격 요건을 시민위원회 요건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10년 넘게 재직한 사람. 두 번째가 부교수 이상의 5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변호사나 내지는 회계사와 같이 전문 직종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가 시민사회단체에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들이 시민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첫 번째는 공무원, 두 번째는 교수, 세 번째는 변호사나 회계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범위는 고작해야 시민사회단체에서 10년 동안이나 활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붙였지만 서울의 민주주의를 다루는 위원회의 주요 위원들이 결국에는 전문직 종사자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7월 말에 이미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내에 4개의 부서가 편제되고 한 7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조직이 탄생을 했고요. 8월 달 내에 이제 위원장과 그 다음에 15명 정도의 시민위원을 구성하는 공모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격 요건 때문에 지금 그 시민위원이 6명 정도의 TO가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시의회에서의 추천, 2명은 구청장 협의회에서의 추천, 그 다음에 시장의 추천, 이렇게 해서 추천직이 한 절반 정도고요. 15명 중에서 한 7명 정도가 그 당연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한 7명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거고, 6명 정도가 이제 시민위원이거든요. 근데 6명을 뽑는 시민위원회 한 25명 정도가 응모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나열된 4가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 자격 요건에 미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위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기관장, 혹은 현직 무슨 연구소 연구위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민민주주의위원회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위원장이 응모한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어서 사실상 선정이 되지 않는 재공고가 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9월 중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안 그래도 구성상의 한계가 많은 이 민주주의위원회가 제대로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우려가 많은 시민민주주의위원회를 이렇게 무리하게 출범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례를 찾기 힘든 합의제 행정기구의 거의 유일한 실험인데, 이 유일한 실험이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와 유사한 행정실험이 또 생기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조례들이 전면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돼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면 좋겠습니까? 애초에 취지대로 서울의 복잡다단한 문제, 그리고 서울의 중장기 과제들을 서울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합의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모색 가능한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전문적인 직역에 있는 일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지 당연히 답은 정해져 있겠죠. 그런 면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과 관련돼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실험이 단순히 박원순 시장의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시민들의 직접 참여,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정치라고 하는 것들의 날개를 꺾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그 견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경기선공유지였습니다.